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 리그 오늘 6라운드 4경기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바둑의 품격과 부안 곰소소금이 만났습니다. 자, 이 두 팀은 다른 팀 못지않게 감독 코치가 선수들을 굉장히 애정하는데요. 성적은 잘 받쳐주고 있질 않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서울 바둑의 품격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3패 뒤 2연승 반격의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부안 곰소소금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은 했습니다. 그럼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시죠. 현재 팀 순위입니다. 여수 거북선은 일단 패점이 없고 부안 곰소소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가운데 네. 지금 3위부터 8위까지는 중위권의 혼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서울 바둑의 품격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중위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개인 다승 순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1주전인데 반해 이슬아 선수와 김미리 선수는 2주전이지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역시나 여자 바둑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이 등판을 하는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선수는 현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출전 선수 알아봅니다. 일국 장고 대결, 서울 바둑의 품격 1주전 박지현 선수 대 부안 곰소소금 역시 지금 절실해 보이죠. 용병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지금까지 한 번 등판에 한 번 패배만을 기록 중인데요. 팀의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수로 등판을 했고요. 현재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5개의 여자 기전 중에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여자 바둑계의 최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국 속기 대결 역시 서울 바둑의 품격도 지금 2연승, 3연승까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헤이자자 선수. 이 선수도 지금까지 한 번의 등판밖에 없고요. 네. 아버지가 호주 사람이고 어머니가 대만 사람인데 지금 대만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서연 선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허서연 선수가 이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3전 3패 부진에 빠져 있고요. 두 선수의 대결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헤이자자 선수가 한 6대 4 정도로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국 강지수 선수 대 오유진 선수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지금 다승 순위 상위권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승 2패예요. 불만스러운 성적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자 랭킹 2위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네. 2승 2패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좀 불만일 테고 그리고 팀이 지금 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을 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을 했을지 중요할 것 같고요. 강지수 선수가 현재 3승 2패로 최근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국 여자 바둑계 에이스를 만나서 이 바둑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3국 오더 알아봤고요. 여자 바둑 리그의 N행시 짓기. 요즘에는 프로기사들도 이 N행시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자 프로기사들 중에서도 네. 이 NNC를 보내는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센스 있는 NNC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N행시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3국의 오더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용병 선수가 나온 것을 보면 절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2국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헤이자자 선수와 허서연 선수는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허서연 선수가 지금 프로 데뷔를 한 이래 11번의 대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허서연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에 빠져서 프로 무대 10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데뷔 전에 1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승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경험면이나 최근의 어떤 컨디션 이런 부분에서는 헤이자자 선수가 조금 앞선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헤이자자 선수가 장고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본인이 자청을 해서 네. 속기 대국으로 나온 만큼 이국이 어떤 바둑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양 팀의 용병 선수가 좀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헤이자자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대국으로 바로 가봅니다. 6라운드 4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6라운드 마지막 경기. 서울 바둑의 품격 대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세 판 다 기대가 됩니다. 호지사와 리나 선수 이번 두 번째 출전을 했고요.
한 번 출전을 했을 때도 역시 장고 대결로 나왔었는데요. 헤이자자 선수는 이번에는 장고가 아닌 속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한 번 여자 바둑리그에서 패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 센코베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네.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준우승을 차지한 헤이자자 선수. 이 헤이자자 선수는 일단 수일기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수익기보다는 오히려 포성이나 네. 감각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 선수는 좀 일감이 좋은 스타일입니다. 네, 이렇게 헤이자자 선수 포석부터 멘탈까지 살펴봤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지금 3패를 기록 중인데요. 물론 조승아, 박진, 왕천신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패가 길어지면 또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대결이었던 왕천싱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객관적 전력에서 상당히 뒤처질 거라고 봤는데 내용면에서는 그래도 그 앞대국들보다는 네. 훌륭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다른 선수들의 평가로는 일단 수익기와 감각면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시작이 됐고요. 허서연 선수의 흑번입니다. 일단 보통 대국을 하기 전에 이제 상대의 기보를 먼저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헤이자자 선수는 뭐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았겠어요. 네, 뭐 두 선수 모두 상대의 어떤 기풍이나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허서연 선수가 바둑이 많지가 않았죠. 헤이자자 선수는 그래도 뭐 세계 여자 바둑계로 보면 탑 레벨의 선수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세계대회에서의 활약도 있었고 꾸준하게 세계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이 데이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센코컵에서는 유에이코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간 바 있습니다. 결승에서는 위징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최정 선수가 3위를 차지한 기전에서 2위라는 것만 봐도 이 선수의 저력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헤이자자 선수가 최정 선수를 꺾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위징 선수에게 막혔었고요. 자, 헤이자자 선수가 거의 대국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헤이자자 선수의 이력은 정말 다른 기사들에게서 보기 힘든 그런 이력들이 많습니다. 이 선수는 태어난 게 호주예요. 네, 아버지가 호주인이고 이제 4살 때 대만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바둑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입단은 또 중국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대만에서 입단 초단을 다시 윤허를 받아서 그때부터 대만에서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만 여자 바둑계를 거의 혼자서 짊어지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인자 그룹과는 굉장히 큰 실력의 격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대만 여자 선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세계대회 뭐 결승이라든지 이런 준결승에 이름을 올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헤이자자 선수는 2010년에도 국융산 병성배에서 결승까지 진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태어난 곳과 활동한 곳, 입단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여자 바둑 리그까지 굉장히 글로벌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가 다른 대만 선수들에 비해서 실력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주기적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잘 두는 선수들과 스파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것이 저력으로 나타나서 얼마 전 센코베에서 결승 진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성적은 뭐 이번이 2번째 시즌이긴 합니다만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다시 출전을 한 건데요. 그 전에 2승 6패, 올 시즌은 1패. 별로 좋지가 못하죠. 지금 허서연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유행하는 묻지마 33 오늘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비교적 간결한 처리가 되었고 지금 이곳을 걸치고 호구 쳤습니다. 흙이 여기를 받을 생각이 잘 안 나는 배석이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단수치고 내려서는 것이 이쪽에 흙돌이 있든 없든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 여기에 가치가 확 줄어들어서 흑도 네. 굳이 여기를 두는 이 교환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하변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인 거죠. 뭐 흑은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교환을 하고 여기를 단수를 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수를 치고 내려서느냐. 근데 이 모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평소보다 가까이 간 것 같은데요. 종종 등장하는 수이긴 합니다. 지금 네. 저수가 여기를 끊고 밀고 이렇게 늘어서 전투를 벌일 때 일단 흑 백돌의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와 이쪽으로 다가서는 교환을 하고 이쪽 전투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쪽으로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곳을 벌려서 네.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투를 피하지 않는다면 뭐 바로 다가설 수도 있는 거네요, 백도. 그런데 이쪽 끊는 네. 전투가 백이 좋은 싸움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강수라면 백이 여기를 젖히고 젖혀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진행이 됐을 때는 흑돌의 위치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처럼 두거나 혹은 젖히고 여기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생각보다 둘 수 있는 데가 많네요. 백독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를 두고 실제로 이런 바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을 때 흑이 이쪽을 끊어서 이제 기존의 정석이라면 여기를 단수치고 잡아서 이 상태에서 흑돌이 없기 때문에 흑이 여기 날일자를 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날일자를 가기에는 뭔가 여기 위치가 네. 먼저 너무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썩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도 3점을 쉽게 포기를 하고요. 그래서 흑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수읽기 싸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교적 쉬운 길을 선택을 하네요. 그냥 젖혔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뭐 바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시키고 이쪽을 다가설 수도 있고요. 네.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거의 외길이겠군요. 여기서 흑이 달리 둘 수는 없겠죠. 네, 지금 뭐 한 점 잡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행대로 갈 것 같아요. 허서연 선수가 현재 여자 리그에서 3패,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 1승 10패를 기록 중인데 사실 좀 적응이 안 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연구생 시절에 다른 현재 입단한 초단들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거나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외에 입단을 한 것이 아니라 여자 연구생 중에서 그 점수로 서열로 2명 안에 들면 이제 평일에 따로 훈련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속해 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생에서는 여자들 중에 탑2 안에 들었던 선수예요. 내신 성적이 좋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단 이후에 뭐 다른 강지수 선수나 뭐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좀 고전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몸이 덜 풀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패 중일 때 멘탈 관리도 잘 해야겠는데요. 이런 연패에는 입단 전에는 뭐 별로 경험이 없을 테니까요. 해제자 선수가 바로 지금 단수 치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흑도 발빠르게 여기를 두고 싶은데요. 어차피 네. 백이 지금 패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잇는 수도 없어요. 이것은 호구를 쳐서 귀 쪽으로는 젖힐 수 있지만 이 젖힘수가 뭐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닙니다. 백도 둔다면 여기를 둘 때
이제 그냥 젖히게 되는데요. 흙이 받아준다면 여기를 끊어서 귀가 크게 네, 들어가고요. 이건 이렇게 들어가니까 흙도 젖히면 일단 한번 따내게 되고요. 따고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흙은 여기 따는 것은 없어요. 여기 끊는 게 선수라서 이쪽을 따내면 흙이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때 여기를 끊어버리면 답답하겠네요. 네, 지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흙이 두면 백이 여기를 젖히고 따내고 받을 때 그때 이런 데를 걸치고 받을 때 뭐 이런 데를 가서 네, 이쪽은 이제 백이 받는 네. 거죠. 이쪽을 가서 이런 식의 포석이 예상이 됩니다. 아예 좌하기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여기를 백이 먼저 건드리면 이 3점 정도는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흙도 하게 되죠. 네. 지금처럼 흙이 여기를 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 단수로 먼저 다가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다가선다면 흙이 한 칸 뛴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득이 될 텐데 백이 여기를 다가설 때 흙은 여길 뛰지 않고 이쪽 호구를 쳐서 이쪽 부근의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헤이저자 선수는 싫었던 것 같네요. 지금 허서연 선수가 굳이 팩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를 당장 굴복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이 패를 걸 수도 꽉 이을 수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쪽을 벌리거나 하면 무난해 보입니다. 신중하죠.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은 것은 최근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수법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에 대해서 수읽기를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때이르게 좀 초읽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갔습니까? 들어오는 건 무섭지 않다는 거네요. 발빠른 수법이긴 한데 뭐 일장일단은 있겠죠. 보통의 평범한 진행은 아닙니다.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고 백이 어디를 두던 간에 흙은 다음에 여기를 따내서 이렇게 교환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젖히는 순간에 귀의 주인은 백입니다. 보통은 흙이 여기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를 갈 때 백이 어차피 여기를 다가서는 것은 흙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 교환을 시켜놔서 흙 한 점이 숨통이 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기를 먼저 선점을 한다면 네. 있거나 여기를 내려선다면 흙돌이 여기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번 두 칸 벌린 것으로 인해서 흙돌이 숨통이 튀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나가기가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벌렸을 때 그래서 백이 여기를 다가오지 않는 순간 이렇게 하나 걸쳐가는 자세가 지금의 자세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여기 두 칸을 벌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약간은 얇아 보이지만 흙은 다음에 걸칠 때 이쪽이 아니라 이쪽 걸치는 것을 보는 굉장히 발빠른 수법을 허서연 선수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헤이자자 선수가 고민을 합니다.
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딱히 뭐 특별한 수단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 걸쳐두는 게 득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백의 선택은 여기 젖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를 젖히지 않는 순간 여기 단수 친수가 약간 허무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다면 계속 흙이 손 뺐을 때 뭔가를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군요. 젖혀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내고 있는 것까지는 진행이 되겠고요. 거기서는 흙도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 때림은 절대 줄 수가 없죠. 어느 곳을 연타하더라도 흙이 여기 드는 순간 흙이 우세합니다. 네, 여기서 선택입니다. 네, 다음에 헤이자자 선수가 여기를 따내서 이쪽을 호구 칠 때 이쪽을 끊고 다시 따내면 이렇게 3점을 잡는 꽤 큰 자리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허서연 선수가 당장 이쪽을 어떤 식으로든 가일수를 할지 아니면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발빠르게 다른 부분으로 갈지 그 정도 선택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좌악이 지켜두면 백도를 공격 대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키는 자세가 뭐 네. 어차피 선수를 뽑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둬도 백이 여기를 둘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에 따내는 게 있어서 어차피 흙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뭐 백을 공격 대상으로 보면서 지킨다기보다는 흙의 열분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반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냥 무난한 진행이라면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을 두고 이런 진행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교환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네, 생략하고 바로 갑니다. 오늘 허서연 선수는 굉장히 발빠르고 적극적인 수를 연속으로 들고 나옵니다. 백이 만약에 그냥 나를자 받아두면 다가왔기 때문에 좌변이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쪽이 분명 있죠. 앞서 말씀하신 곳이 여기를 백돌이 왔을 때 이쪽 침입하는 수단인데요. 네. 백도 일단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30초.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 침입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근데 당장 침입은 흙이 여기를 붙여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늘모를 하고 나서 두들겨 막는다면 백도 넘어가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쪽 부분에 백돌이 좀 얇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네, 계속 몰아붙입니다. 귀 쪽으로는 이렇게 두는 게 득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잇고 나서 백이 다음에 여기 미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 침입할 때는 이제는 흙이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의미가 좀 퇴색했습니다. 귀를 더 뺏은 대신 백에게 좀 두터움을 내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좀 더 어려운데요. 어떨지. 아무튼 오늘 허서연 선수는 뭔가 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두라는 그런 주문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한 수 한 수가 발빠르고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헤이자자 선수는 뭐 평소 본인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두텁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허서연 선수가 지금 3패이긴 하지만 이 김효정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내용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허서연 선수의 3패 중에는 마지막 대국의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중국 여자 바둑계 에이스 왕천싱 선수에게 뭐 중반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둘,
여기서 귀로 가는 건 이상한가요? 여기서 귀로 가는 것은 일단 이쪽을 이렇게 둔 의미가 좀 없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흙이 넘어가도 백이 여기를 안 지키거든요. 백이 안 두는 자리를 흙이 둘 이유는 없죠. 여기는 뚫리는 게 좋은 자리니까요. 네. 지금 백이 이렇게 느는 것은 흙도 여기를 밀어가서 지킬 때 그때 흙이 이쪽 부분을 이제 지켜가면 그래도 백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네요. 백이 약간 당한 느낌이라서 저는 일감은 이걸 피하고 싶었는데 뭔가 뭉쳐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흙이 한 번 더 여기 가일수가 필요한데 가일수하는 자세가 만만치 않다면 그렇네요. 이 진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기 전에 몰랐는데 놓다 보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헤이자자 선수가 좀 더 원하는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흙이 지킬 때에도 지키는 자세가 별로 안 나오고 백이 들어오는 것은 통렬하고 그래서 앞서 제가 이수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의심을 했던 건데요. 지금 실제로 이런 진행에서는 흙의 이쪽 간격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갔을 때 하나, 둘, 어떻게 셋, 지켜야 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아예 교환을 시키질 않네요. 이제는 백도 이곳 침입을 노릴 타이밍입니다.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쪽의 백도 단단하기 때문에 허서연 선수가 이렇게 두기보다는 이제는 붙여서 넘어가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백은 넘어가고 흙은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직까지는 뭐 포석은 팽팽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않았으나 오늘 두 선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버텨가는 허서연 선수, 그리고 아직까지는 잔잔한 헤이자자 선수입니다. 다음 수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6라운드 4경기 2승 3패의 서울 바둑의 품격과 4패의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입니다. 일단 좌변 쪽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변을 흙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다라고 지금 헤이자자 선수는 판단한 것이고요. 다른 큰 네. 곳으로 향했는데요. 이쪽을 실전에 걸쳐갔고요. 받으니까 여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젖혀간 장면입니다. 높게 받으니까 바로 3-3으로 마음을 바꾼 거군요. 이수로 낮게 뒀을 때는 3으로 당장 침입을 하진 않죠. 차라리 네. 이제 4 자리를 붙이고 젖히는 수가 많은데 실전은 높게 두었기 때문에 3-3 침입이 괜찮습니다. 이쪽 형태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둘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흙이 여기를 당장 갖다 붙이는 수가 유행입니다. 그런가요?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아가네요. 근데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붙이고 이렇게 네. 젖혀서 사실 이 수도 인공지능의 수법인데요.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끊는 것을 노리면 백은 이쪽을 잇거나 여기 한 점을 잡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밀어 올리는 이 수법이 최근에 실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초. 하나, 얼마 전에 맥심배에서 이영구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구에서도 이런 진행이 나온 적이 네. 있습니다. 일곱. 그런데 보통은 이제 여기 돌들이 없을 때 혹은 백돌이 멀리 하나만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수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비교적 여기에 백돌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통용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분 자세들이 흙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30초. 보석이 팽팽하긴 하지만 약간이라도 넷, 백이 좀 두기 쉬운 바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덟, 실전적으로 갑니다. 좌변을 지키는 발상인데 백이 늘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지킬지는 봐야겠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수는 여기 한 칸과 여기 만일모가 있거든요. 네. 한 칸은 아직도 집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한 칸 띄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뭔가 날일자를 해서 혹은 이쪽 날일자로 봉쇄하는 것을 보는 의미가 있고 30초. 하나, 뭐 집으로 대단하게 셋, 여기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이 지금 이런 자리 활용이 된다면 그 순간 이미 봉쇄에는 없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대놓고 침입을 해도 이 한 점을 완벽하게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한 칸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치받아 두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을 침입할 때 여기를 뭐 붙이기 위해서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보통은 이쪽 한 칸 뛸 거라면 여기 치만 교환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죠. 네. 평범한 수법은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 날일자 봉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한 칸 띈 수는 여기 날일자를 좀 방비한 의미도 있어요. 지금 날일자를 네. 가면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덮어 씌워서 당장 백돌이 잡히진 않으니까 이 수가 원래는 흑의 세력을 골을 깊게 만드는 건데 이쪽이 눌림을 당하면 이미 그 의미가 퇴색을 합니다. 한쪽 벽이 무너지죠. 그리고 여기 붙이는 최근에 유행하는 수를 방비하는 효과도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날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환은 백이 약간이라도 득이고 이제는 백도 이쪽에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네. 여기 날일자 씌우는 수가 통렬해졌습니다. 침투를 바로 할 수도 있을까요? 침투를 뭐 바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둘, 셋, 침투를 바로 한다면 뭐 어깨 짚는 것부터 이런 급소 자리까지가 있는데 씌우는 거 안 되나요? 일단 이수의 의도부터 살펴본다면 이 네. 흑의 날일자 사이에 끊어가는 것을 보고 있죠. 흑도 여기를 받다 보면 이렇게 받아도 너무 느리고 이쪽으로 받는 것은 백에게 리듬을 주니까 흑은 이런 행마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흑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이 수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치받아서 받는 수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수는 앞서 말씀하신 넷, 여기를 덮어 씌우는 수죠. 여섯, 떨지 일곱, 그냥 참아둡니다. 아직까지는 백이 뭐 대단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여기 젖히는 자세가 생겨서 이수와 이수가 완벽하게 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네. 막상 백도 행마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깨 짖는 수를 둘 거라면 제가 백이라면 저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가더라도 충분히 지우는 건 가능했을까요? 흑이 여기를 밀었을 때 네. 지금 이 백돌이 여기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큰 응원이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밀고 둔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뭐 없는 게 차라리 낫죠. 지금 여기 젖히는 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급소를 간 이상은 좀 다른 수를 생각하나 싶었는데 뭐 실전은 이수를 선택을 했고요. 늘면 날일자로 나오는 자세가 흑도 괜찮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게 되는 행마가 여기서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선 이 교환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젖혀서 상대에게 이제 끊는 것을 유도하는 게 행마의 리듬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30초. 하나, 둘, 예,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자세가 괜찮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끊는 게 별로면 그냥 원래 두려고 했던 곳 나가나요?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제 백이 느는 것보다는 젖히는 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가는 것을 했을 때 좀 다섯, 근거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흑도 아홉. 네, 역시 지금은 끊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식으로 모양을 잡아갑니다. 확실히 백은 이 교환 없이 그냥 여기를 어깨 짚고 밀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자세가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교환은 백은 아무 득이 아닌 느낌이고 흑은 그래도 한 수 가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네. 나오나요? 흑은 여기를 젖혀서 둘 것 같고요. 당장은 상변 공격 어려운가요? 네, 상변 공격은 뭐 백이 잡힐 돌은 절대 아닙니다. 흑이 이쪽 언저리를 이제 선수로 틀어 막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30초. 하나, 이렇게 두면 백이 셋,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그럼 이쪽 부분의 흑 자세는 꽤 두텁습니다. 아홉. 지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의 돌에 압박을 가합니다. 백돌이 여기로 나오면 사실 흑도 지금 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시켜주는 것을 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백돌과 여기 백돌을 엮어가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런 데 돌이 오는 순간 다음에 여기를 두면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형태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행마를 구하고 이 양쪽을 기대기 전법으로 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지금 허서연 선수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좌상과 상변을 갈라가야겠네요. 네, 이쪽에 있는 백돌과 이쪽에 있는 백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흑으로선 최악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만 얇아지니까 하나, 지금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갈라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는 상변 백돌의 근거를 없앱니다. 네, 오늘 허서연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지금 저런 수도 집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두는 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백이 자세를 잡으면 여기를 밀고 나오고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초. 하나, 계속 어떤 공격을 시도를 한다는 것인데 넷, 집으로는 네. 이런데 이렇게 돌파당하는 자세가 흑의 입장에서 좋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뭐 싸움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흑의 이수가 좀 급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붙여간 수로는 보통이라면 그냥 여기를 젖히고 좀 천천히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확실히 파워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내친 걸음입니다. 지금 그 수는 생각 못 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착수하는 걸 봐서는 준비된 한 수죠. 백은 어떤 생각인 건가요?
막을 때 계속 틀어막고 이 두 점을 버리고 여기 선수를 통해서 모양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주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저렇게 빠르게 선택을 하면 대국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다섯, 내가 나쁜가? 볼 것도 없나? 찜찜하죠. 네. 아홉, 일단 흙이 껴붙였을 때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뭐 여기를 안 막으면 여기를 막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최악입니다. 막고 끊고 어떻게 행만 할지. 백이 이제 자세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를 선수로 해서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는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꼭 잘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게 선수고 백은 다시 살아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다른가요? 아니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 수는 웬만하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앙 쪽까지 활용이 되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그냥 끊어서 어차피 두 점 잡는 것과 한 점 잡는 게 맞법이니까 딱 그 정도만 활용당하는 게 흙으로서는 보통인데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30초. 여기 찝고 이렇게도 당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백이 뭐 가만히 늘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남게 됩니다. 뭐 실제는 쉽게 찝어갔습니다만 꼭 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백도 한 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밀어가는 게 항상 선수란 말이죠.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그럼 백은 이제는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늘어보고 나서 흙이 행마하는 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리듬을 타면서 행마할 가능성도 있고 30초. 하나, 이 둘, 수는 일단 모양으로는 뭐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백이 선수고 하나, 둘, 당장 교환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가 선수입니다. 네. 그럼 이제는 아까처럼 한 칸이 아니라 두더라도 한 두 칸까지는 뛰어나갈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먼저 두면서 리듬을 구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나온다면 이쪽 접전에서는 헤이자자 선수가 좀 포인트를 올린 느낌이 있고 역시 허서연 선수의 지금 이쪽을 이용한 상변 쪽 돌진 이게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시 버텨갑니다. 네. 백이 이쪽 부분에 듣는 활용이 많아서 흙도 강하게 몰아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시도를 한다면 이제 이런 수가 되겠고요. 이 수 아니면 여기 한 칸 뛰는 수. 딱 두 가지 선택만이 흙에겐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신기하게 씌워갔는데요.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어서 완성시켜주면 네. 결정이 지어지는 거니까요. 뭐 초읽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제가 이 수를 아깝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쪽 전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투를 하다 보면 흑돌이 뭐 이런 곳에 뛰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흑은 이게 아니라 당장 여길 치중 가서 30초. 잡으러 가는 것을 노릴 수가 있는데 셋, 이렇게 덮어씌워서 백도를 안정을 시켜주면 여섯, 그 교환이 좀 애매합니다. 안 받았네요. 어차피 우상귀는 네, 지금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네. 지금 이렇게 잡으러 오면 여기를 덮어씌워서 바꿔치기는 백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뒷맛이 있어서 흑이 이 선택을 하기에는 좀 겁이 납니다. 계속해서 씌워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백도 좀 떨리죠. 이렇게 덮어 씌우면 흑이 나오고 이렇게 씌우기엔 정말 너무 떨리고요. 이것은 다 지워지죠. 흑이 살기만 한다면 우변의 백 모양이 전부 깨지고 백이 바깥쪽 세력을 쓸 곳이 없으니까 백이 이상하고요. 30초. 하나, 둘, 이쪽을 씌우더라도 두 번째는 우변 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덮어 씌우는 의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헤이제타 선수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았습니다. 네, 최소 4공은 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서연 선수가 지금은 뭐 공격도 공격인데 이쪽으로 모양을 잡고 다음에 우변으로 깨 들어가는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선수가 초읽기를 상당히 아끼고 있네요. 약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보였지만 아직은 이 승부 몰라요. 둘, 제가 생각할 때는 초반에 흑에 뭐 이런 곳이라던가 이쪽에서 붙이고 젖히는 선택 이런 게 약간 안 좋아서 포석은 백이 성공이었고 다음에 헤이자자 선수가 여기를 하나 교환하고 얻고 싶은 수는 그냥 짚는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백의 리듬이 이상했고요. 근데 마지막 허서연 선수의 이 돌진이 그냥 천천히 두는 것에 비해서 약간 손해 갔기 때문에 약간 헤이자자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30초. 하나, 네, 그 원하는 곳을 네.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허선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급소 못 들어가나요? 글쎄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한눈에 급소가 보이시나요? 여기 뭐 급소라면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를 말을 하는 건데 거기는 안 되나요? 여기는 아니, 여기요. 네네. 들 수도 있죠. 네, 지금 아,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네.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건방졌네요. 백이 이쪽 네. 부분이 지금 미는 것도 그렇고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호구 치는 선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한 이 정도까지도 백돌이 온다고 보면 되니까 백의 약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받을 때 이렇게 치받고 늘 때 다음에 이제 찝어가는 이런 형태는 흑이 이미 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 이게 황희자자 선수의 의도입니다. 끝. 4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고 싶지 않은 허서연 선수 시간을 좀 더 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방비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흑이 이 모양이 싫다면 다른 수는 대안이 여기 미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나와 끊는 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젖혀서 안 되기 때문에 미는 순간에 백이 뒤로 받으면 그때 이렇게 막아서 백이 지금 와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와 여기 교환이 다섯, 백을 모양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흑이 득입니다. 아홉, 실전도 그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헤이자자 선수가 이렇게 느린 수는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여길 둬가지고 흑이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길 두고 꼬부린 것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치받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수네요. 지금 허서연 선수가 밀어간 선택은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를 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거길 둘 줄은 몰랐습니다. 아슬아슬한데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양쪽 축이 다 좋기 때문에 끊어가나요? 네, 지금 끊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데요. 흑이 여기 뚫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쪽으로 이제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여기를 아예 그냥 단수 쳐서 우지끈 끊어버리겠다는 생각까지 갖추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끊을 때 다섯. 흑이 여기를 방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노리면 아홉, 네. 이 상태에서 103점은 양쪽으로 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흑이 여기서 연결을 하면 상변 다시 지켜두는 건가요? 아니요, 안 지키죠. 지금 여기가 전부 선수이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는 뜻인데 이건 흑으로선 말이 안 되죠. 근데 흑이 딱히 다른 게 보이진 않습니다. 흑은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수가 여기를 두고요. 네. 이 수가 없다면 100이 이어야 한다면 10초. 하나, 그때 여기를 이어서 이 교환이 없다면 여기서 다시 이런 붙이는 맥점 등이 있으니까 흑도 해볼 만합니다. 네. 단수 칠 때 반대쪽으로 헤이자자 선수가 단수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수를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되나요? 지금 어떻게 두던 간에 여기 네. 치받는 게 지금 선수죠. 그럼 일단 허서연 선수는 여기 단수 치는 수를 둬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딱히 헤이자자 선수의 이쪽 끊는 수가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일단은 허세현 선수 여기서 이 수에 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당황을 했었거든요. 헤이자자 선수가 입구자로 붙였을 때는. 네. 그런데 흑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으면 저는 오히려 흑 쪽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백이 이쪽 어딘가를 행마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지 않으면 흑이 좋은 수가 있는데요. 축은 안 되지만 이 상태에서 백이 좌측을 받으면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덮어 씌우면 장문입니다. 다섯, 그렇네요. 여섯, 반대쪽도 일곱, 그렇게 장문이 가능한가요? 네,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치받았습니까? 마찬가지인가요? 있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서 백이 강수로 뚫어버린 것까지는 봐야죠. 이게 흑이 됩니까? 지금 여기가 미는 게 선수고 여차하면 백이 이쪽으로 밀고 호구 쳐서 선수까지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헤이자자 선수도 여섯, 촐기를 일곱, 쓸 것 같네요.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뭐 한순간에 한쪽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단수 쳐도 단수 치면 지금 이어서 네. 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것인데 이제 허서연 선수가 만약 싫은 게 있다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를 밀고 그때 여기를 잇는 게 싫었다 뭐 이런 뜻으로만 풀이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어차피 단수 칠 때 이어야 한다면 지금 실전에 백이 이어도 여기를 이어야 되니까 둘, 굳이 치받아 상대에게 지금 찬스를 줄 이유가 아예 없어요. 여섯, 그냥 단수를 이어줬습니다. 근데 이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쌍방 실수를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안쪽에서 흑이 여기를 선수하고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하면서 지금 모양을 낼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100% 잡혔다고 보이지 않고요. 좌측의 백돌 전체가 좀 얇기 때문에 이건 한방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흐름은
헤이자자 선수가 끊어가긴 했지만 딱히 그렇게 끊어간 자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흙이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둔다면 지금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계속 강하게 둘 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둘, 더 강하게 뒀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쪽으로 나가는 어떤 활용 수법이 있긴 한데요. 지금 바로 물어볼까요? 그런데 백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백이 여기를 두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이 자세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응수를 하면 이 건너붙인 수는 약간 허무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법 나오는데요. 여기가 지금 선수가 되면요. 여기 단수 치는 모양의 백이 아, 지옥입니다. 괴롭다는 거군요. 네. 그렇네요. 상변 꽃놀이 패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자세면 이미 네. 자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흑도를 살릴 때 굉장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네요. 허서연 선수 그냥 여기서 아예 백도를 우지끈 끊어버리겠다는 뜻을 방금 전의 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 쪽 흑돌 허무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백도 여기를 젖히면 뭐 크게 당장 공격당할 느낌은 아닌데요.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가도 30초 계속 타고 나가면 네, 여기서 뭐 더 이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젖혀도 안 되나요? 젖혀서 두면 여길 끊고요. 아, 이거 살긴 사는데 조금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게 허서연 선수 생각이네요. 그럼 백도 다시 보시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끊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제 돌파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 처리는 네. 가능하겠습니다. 둘, 셋. 결국은 우측으로 흙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진행이 흙이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일단은 허서연 선수의 선공입니다. 공격과 타겟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